안녕하세요. EBS 다중지능검사 표준화 개발을 한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중지능검사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가 개발한 검사 도구인데요. 인간의 지능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IQ, 가지고 태어난 이런 지능을 가지고 아이들의 능력을 검사하는 이런 검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IQ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한 학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지능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많이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 8개의 영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무 역량 능력 평가라는 부분이 생긴 것이 많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검사는 타고 태어난 어떤 능력부터 또 그 이후에 어떤 학습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큰 영역 2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웩슬러 지능검사나 이런 검사의 특징을 보면 큰 틀에서 논리 수학, 또 언어지능, 언어 개념 이해지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지능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 2가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신체 운동 능력, 음악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자아 개념에 대한 인식하는 자기인식에 대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친환경적인 이런 능력, 이런 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런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또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이 이걸 다 포괄적으로 해서 나한테 정말 편안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결국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중지능 검사는 그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저희가 약간 스크리닝 검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요구도가 높아졌을 때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아이들의 흥미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검사들을 꼭 써야 되는 아이나 학생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아이들.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저희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한다고 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니?에 대한 부분을 이끌었을 때 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많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깊이 생각할 정도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런 게 재밌었는데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항상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를 하고요. 나 자신을 스스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학교에 대한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하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검사 도구가 다중지능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EBS 다중지능 검사의 초등학생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또 이 검사를 어떠한 목적으로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볼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EBS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은요.
우리 혹시 이제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건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제 하버드 가더너라고 하는 학자가 개발한 지능 이론이고요. 지능이 높은 아이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지능관을 비판한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서로 독립되면서 상이한 여러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개발된 것이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자, EBS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실시를 할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 또 장점, 또 흥미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8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우리 유아, 또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아동에 대한 다중지능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 다중지능부터 초등 다중지능까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요, 이 다중지능의 8개 영역의 흥미를 측정하고 아이들이 지닌 능력의 강점과 또 약점, 약점은 보완점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개별적 능력에 적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다중지능 검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된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또 확장되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있고 후천적인 결과로 얻어지는 우리가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중지능에서 볼 때 아이들이 경험하고 후천적으로도 이러한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요. 또 부모나 선생님께서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이런 다양한 어떤 자기 장점 지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다중지능 검사가 아닌 기존에 시행했던 IQ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IQ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 일반인, 그리고 전능화가 있다. 자, MI는 우리 이제 다중지능을 말하는데요. MI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8가지 지능을 갖고 태어나고 개인에 따라서 강점 지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는 과학자, 누구는 음악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를 더 설명드릴게요. IQ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그러나 MI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논리 수학 지능이 매우 뛰어나고 또 한편 언어 지능이 낮아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 이해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다양한 면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이 고유의 특성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8가지 영역은 첫 번째 언어 지능이 있고요. 두 번째 수리, 논리 지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 공간 지능, 네 번째는 음악 지능, 또 운동 지능, 대인 관계 지능, 그다음 자기 이해 지능, 자연 친화 지능으로 인해서 8가지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검사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우리가 유아용, 또 저학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해서 각각 발달에 맞게끔 70문항과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림으로 쉽게 또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그림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56문항으로 해서 아이들 스스로 체크하게끔 저희가 간편한 검사지를 EBS에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다중지능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다중지능에 대한 8가지 영역을 골고루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본 다음에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을 거고요. 또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흥미가 떨어져 있는 이 보완점에 관련된 지능을 확인해서 아이가 골고루 발달하거나 또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개인의 이런 지능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는 그 수준에 맞게끔 다중지능 발달에 대한 흥미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환경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지는요, 아주 상세하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다중지능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취도를 이룰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뒤에 이어지는 결과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장점 순서대로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해야 될 정도의 흥미도가 떨어져 있는 지능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골고루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학습적 지원 환경을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과 또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의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간편 도구입니다. 자, 이 검사지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해석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한 부분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요. 이 검사에 대한 해석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거지 아주 잘할 것이다. 내지는 조금 보완해야 되는 거지 아주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실시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용으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보고식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초등 저학년은 그림 검사도 아이들이 체크를 합니다. 사실은 다중지능 검사는 8개의 영역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쉽게 제공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지능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문항 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이들 발달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검사할 때는 응답 순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여지는 부분처럼 한꺼번에 큰 종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은 첫 번째 1순위 강점에 대한 지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순위 강점 지능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8가지 영역에 대한 것은 가장 첫 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순서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눈에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약점 지능이라고 하지만 저는 보완할 지능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약점 지능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1순위라는 것은 점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야 라는 걸 보고 싶으시면 왼쪽에 저희가 그림으로 해서 각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해서 점수가 다 같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이는지는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검사에 대한 실시가 끝나고 나서 이 검사에 대한 것을 정말 성실하게 잘 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일률적으로 보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몰라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변별도, 반응률, 연속 동일 반응해서 3가지를 한꺼번에 봅니다. 종합 유효성에 보시면 검사 기준에 맞게 응답하였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앞에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보이는 부분은 다중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사실은 앞에 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언어 지능이 높은데 또 자연 친화 지능하고 같이 1순위, 2순위를 가졌을 때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좀 떠올리시기에는 이걸 좀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하게 우리 아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대한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약간 육각형, 팔각형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한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지능 세부별 프로파일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순위, 강점인 1순위, 2순위의 점수 차이가 사실은 많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오히려 1순위만 독특하게 많이 높은 지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좋아하는구나. 또 아니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순위의 음악 지능은 이제 61점. 그리고 2순위의 언어 지능은 53점, 어떻게 보면 51점, 49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유아에 대한 부분 할 때는 이 부분이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관찰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인 경우에 간혹 이 결과에 대한 점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61점인데 거의 5순위, 6순위까지 거의 59점 뭐 이런 사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또 선생님이 아이를 파악할 때는 어떠실까요? 다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직 우리 아이가 자신이 흥미롭게 느끼는 거라던가 아니면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점수가 조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유형성 부분에서 변별력을 봤을 때는 아이가 적정하게 잘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아이가 아직은 자신의 흥미도라던가 즐거움을 찾는다든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 저희가 이런 전문가용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요. 상담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강점에 대한 활용과 추천 학과와 직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유아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직업까지 이렇게요. 자,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강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그 이후에 아이들이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직업군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어머님이 어떻게 아이한테 학습적 환경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교, 학점, 선택제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 초등 시기부터 하나씩 이런 부분을 아이도 이해를 하고 부모님도 그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빠른 또 이른 발달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쉽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몰입하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아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1순위는 음악지능이고 이렇게 제공이 되는구나. 그런데 추천 학과와 직업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순위 나와 있죠. 좀 색깔도 다르게 되어 있고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어떤 활용 방법, 지능의 수준, 또 그 다음에 직업과 학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점 지능에 대한 보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아이가 잘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관심이 좀 낮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발달의 좀 저학년 시기다 보니까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봤는데 또 이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서 난 이거 싫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학습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점 지능이라고 나와 있고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좀 내향적이거나 그죠? 혼자 무엇인가 좀 재밌게 자기가 몰입하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하는 신체 운동 지능을 조금 많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능에 대한 부분이 순위별로 나오고요. 이런 틀을 이용해서 이 지능에 대한 활용이
한눈에 보기 좋게 마지막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반이나 유치원에서도 반별로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숫자별로 뭐 20명이면 20명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걸 조금 이제 나중에 커서 확대해 보면 1순위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나오고 아이들의 점수 8가지 영역에 대한 점수가 T점수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을 한눈에 또 반 아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T점수에 대한 해석 기준은 거의 이제 일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또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EBS 다중지능검사에 대한 해석할 때 유의점과 또 우리 아이의 어떤 다중지능에 대한 수준을 점검하고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아이에 맞게끔, 우리 학생에 맞게끔 제공이 되겠죠. 이걸 현장에서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또 재미있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